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문제풀이 18번째 시간에는 쿨롱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쿨롱 법칙은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로 쿨롱 법칙을 소개합니다. 쿨롱 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입니까? 두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2. 그래서 두 점전화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기력은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그것의 비례 상수는 두 점전화가 놓인 매질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매질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례 상수를 이렇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지금 진공이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입니다. 이게 SI 단위계입니다. 단위계에 따라서 이 숫자가 좀 바뀌죠. 이때 입실론 제로가 바로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이걸로부터 이 숫자로부터 입실론 제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두 점전화가 진공이 아니라 다른 유전체에 놓여 있다면 그 유전체 유전율을 여기다 쓰면 될 텐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좀 더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시 말하면 벡터로 표시해야 됩니다.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죠. 기준계를 정한다는 건 축의 방향과 원점을 정한다는 것이고, 이제 Q1이 R1이라는 위치 벡터에 있다.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 Q1까지 그린 벡터죠. 그리고 Q2는 R2라는 위치 벡터에 있다라고 한다면 Q2에서 Q1까지의 벡터는 뭐가 됩니까? 이건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R1 빼기 R2가 되죠. 그리고 Q1과 Q2 사이의 거리는 이 벡터 R1 빼기 R2라는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두 전화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단위 벡터, 그래서 이 전기력은 바로 R1 빼기 R2의 방향의 평행한 방향인데, 이것의 크기를 나누면 바로 그게 뭐가 됩니까? 단위 벡터가 되죠. 그래서 R1 빼기 R2 나누기 R1 빼기 R2의 크기 하면 이건 Q2에서 Q1을 향하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Q2가 Q1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F12가 두 번째 게 첫 번째 게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F12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Q2가 Q1에 작용하는 힘인데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Q1 Q2 하고서 R1 빼기 R2 순서를 조심하세요. 자, 힘을 받는 놈이 앞에, 힘을 주는 놈이 뒤에입니다. 그래서 R1 빼기 R2 나누기 R1 빼기 R2의 절대값, 이게 바로 쿨롱 법칙을 벡터로 제대로 방향까지 표시한 식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놈 Q1이 Q2에 작용하는 건 어떻게 될까? 이거가 똑같을 텐데, 먼저 이 R1 빼기 R2, 이게 바로 R 제곱이라는 것이 됐고,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바로 단위 벡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힘은, 전기력은 인력도 되고 청력도 되는데, Q1, Q2의 부호에 따라서 Q1, Q2가 0보다 크면 청력이 되고, 여기 0보다 작으면 인력이 된다. Q1, Q2의 반대 방향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린 F12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지금 이건 인력의 방향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린 거예요. 만약에 두 점전화의 부호가 같으면 청력 방향으로 그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F1이 F2한테 작용하는 거, 이거는 F2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 2를 바꿔 쓰면 됩니다. 근데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바꾸더라도 R1 빼기 R2의 크기나 R2 빼기 R1의 크기가 같으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이 F12와 F21은 1, 2를 바꾸더라도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F12의 반작용이 바로 F21입니다. 자, 이것을, 이런 쿨롱 법칙으로 전기력을 구하는 것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면 더 편합니다. 전기장이란 공간의 성질로 어떻게 정의되냐면, 전하가 전기력을 받는 공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화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한테 전기력이 작용하면, 이 공간은 전기장이구나 하는 걸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갖고 왔는데도 전기력 안 받으면, 이 공간은 전기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전화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이 전기장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주위에 전하가 미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고,
그 이미 전기장이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전화가 있으면 이놈한테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전화를 가져오면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화가 하나도 없으면 요거한테 전기력 작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떤 전화한테 전기력 작용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쿨롱 법칙으로 배운 것은 저기 전화하고 이 전화 사이에 그냥 전기장이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전화가 먼저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전화한테 전기력을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기력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뭐에도 성립하냐면 중력장 또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거에도 성립합니다. 똑같습니다. 전기장은 무엇이 만들어요? 전하가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서 무엇이 힘받아요? 전하가 힘받듯이 중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주위 공간을 중력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력장 안에서 질량은 중력을 받는다. 전기장 한 번 더 하면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고, 전하는 전기장에서 전기력을 받는다.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자석이죠. 자석은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자석은 자기력을 받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장이 얼마인지 알려면 무엇을 알면 제일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기장을 만든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에 놓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전기장이 2인 곳에 전하가 Q가 있으면 Q에다 1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Q는 스칼라고 2는 벡터지요. 그래서 전기력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기력도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 힘을,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전하 Q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기력이 Q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쿨롱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하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순서는 뭐냐면, 처음 전하가, 자, 이게 나중 전하가 아니라 처음 전하가 주위 공간을 먼저 전기장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 전하가 전기장에 놓여서 그 전기장 곱하기 나중 전하량 하면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기력을 구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어떤 전하가 전기력을 만드느냐, 점전하 Q1이 만든 전기장을 구하겠습니다. 이때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아까운 걸 거꾸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Q1, 여기 R1이라는 위치에 Q1이라고 하는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저 R이라는 위치에, 여기 R이라는 위치에 전기장이 얼마일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거기에 Q라는 전하를 갖고 와봅니다. 이게 시험 전화입니다. 그러면 이놈한테는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겠어요? Q2라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받는 전기력을 Q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가져오는 전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 전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험 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우리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쿨롱 법칙. 자, 이거 아까 Q1과 Q2 갖고 오는데 Q2짜리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Q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R2, 이거를 그냥 R로 바꾸면 되겠죠. R2를 R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R이 아무 데여도 좋다는 겁니다. R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래서 R의 함수로 전기장을 구한다. 전기장은 공간의 위치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양인데, 우리 함수하면 fx 또는 ft 하면 x의 함수, t 함수 그러죠. 그랬을 때 그 독립변수 x나 t가 공간의 위치이면 그게 바로 장이다. 장은 함수의 일종인데 공간마다, 점마다, 위치마다 어떤 값이 대응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쿨롱 법칙을 가지고 우리 이제 전기장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화를 갖고 왔더니 받는 전기력이 F다라고 하는 건 저 F21이 뭐라는 뜻입니까? F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 Q2를 Q1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R2를 R로 바꿨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전기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 이렇게 바꿨는데, 이때 이 전기력을 뭘로 나누면 Q로 나누면 전기장이 되죠. Q2가 F 전기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Q로 나눕니다. F를 Q로 나눴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쿨롱 법칙의 모양하고 똑같죠? 뭐만 없어졌어요?
Q2만 없어졌죠. 자, 그리고 R2를 R로 바꾼 거, 이게 바로 전기장을 표현한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미리 점전화가 두 개 있는데 어떤 위치 R에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두 개가 만드는 전기장을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R이라는 점에 시험전화 Q가 나와 있는데 그때 Q1이 작용하는 전기력 F1이 있고 그 다음에 Q2가 작용하는 F2가 있다면 그걸 더하는 게 이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힘은 첫 번째 Q1이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두 번째 Q2가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Q로 나누면 그러면 이때 두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똑같이 아까 점전화 하나 있을 때 Q1이 만드는 전기장에다 그냥 Q2가 만드는 전기장을 더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때 저기 원자리를 전부 2로 바꾸기만 한 걸 하나 더 했죠. 자, 이걸로부터 식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이 복잡하겠습니까? 여러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한다면 여기 이러면 되겠어요. 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R 빼기 R1 여기 Q1 나누기 R 빼기 R1 하고 여기서 R1만 있죠. 근데 이걸 여러 점전화라고 한다면 이 R1을 뭘로 바꾸기만 하면 되냐면 I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Q1을 QI로 바꾸고 R1을 RI로 바꾸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써주고 여기 더하기 표시해주고 I를 1에서부터 N까지 해줄 것 같으면 이것은 N개의 점전화가 R에 만드는 전기장. 그래서 여기 R1, R2, R3 이런 데 있는 점전화들이 R이라고 하는 위치, 이 R 있죠? R이라는 위치에 만드는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연습 문제 풀 때 전기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전기장 계산하는데 이 식을 이용을 해야지 되겠죠. 이 식 이용할 때 여기에 벡터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숫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벡터를 가지고 계산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정해야 됩니까? 우리 기준계와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 된다 그랬죠.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해야지 성분의 그 숫자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기준계와 좌표계를 가지고 R과 R1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R과 R1을 표현했으면 R-R1을 구하고 그 결과로 절대값을 취한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할 게 R 빼기 R1하고 R 빼기 R1의 절대값밖에 없죠. 자,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쿨롱 법칙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예를 한번 보겠어요. 어떤 문제냐면 점전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Q1은 1.0 마이크로 쿨롱, 뮤자가 마이크로죠. 마이크로는 어떻습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죠. 그 다음에 Q2는 마이너스 4.0 마이크로 쿨롱인데 두 개가 하나는 2cm, 다른 하나는 X2는 3cm에 놓여 있다. 자, 이러면 벌써 기준계는 정한심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원점에 또 다른 전화가 있는데 원점에 어떤 전화가 있냐면 1.0 마이크로 쿨롱이 놓여 있는데 그 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번 문제는 전기장이 0인 위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X축이 놓여 있죠. X축이 다 놓여 있으니까 자, 원점은 R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우리 표시할 것 같으면 R1은 0.02 X 해시죠. 이때 0.0이라고 쓴 것은 우리 앞에 4파 입실론 여러분의 1 이런 거 대입할 때 전부 SI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SI 단위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터로 쓴 겁니다. 그래서 0.02 X 그리고 Q2의 위치 벡터는 0.03 X 해시죠. 여기서부터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R 빼기 R1 구하라고 그랬죠. R 빼기 R1은 0에서 뺀 거니까 마이너스 0.02 X. 그 다음에 R 빼기 R1의 절대값은 뭐가 됐어요? 이거는 크기니까 그냥 0.0이겠죠. 그 다음에 R 빼기 R2는 마이너스 0.03X. 크기는 얼마입니까? 0.03이죠. 그러면 우리 무엇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기력 구하려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대입합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한 거, Q를 앞으로 뺐습니다. Q가 다 똑같으니까 원점에 놓여있는 전화예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 하고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Q죠.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마지막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SI 단위계의 힘의 단위 그냥 뉴턴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구한 거 거리가 0.0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Q1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뭡니까?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X 햇이죠. 자, 이런 식으로 Q2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 계산 결과가 바로 뭐냐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원점에 있는 1쿨롱의 1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한테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17.5 뉴턴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전기력이 0인 위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0인 위치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전기장이 0인 위치, 전기장을 구하는 위치는 모르니까 어떻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R은 X, X에 이렇게 놨습니다. X가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전기장의 0인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대략 X가 어디쯤일지를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X1에 Q1이 놓여 있고 이 Q1은 양전하였어요. 양전하는 1 마이크로 쿨롱이었어요. Q2는 음전하인데 이건 마이너스 4 마이크로 쿨롱이었죠.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X1과 X2가 있을 때, 우리 맨 왼쪽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양전은 청력이죠. 그 다음에 음전은 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어떠냐? 자, 청력은 오른쪽, 인력도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 청력은 오른쪽, 인력은 왼쪽 이렇게 되죠. 이 두 힘을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가운데서는 당연히 한쪽 방향 두 개 더하니까 절대 0이 안 됩니다. 맨 오른쪽도 0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인력이 청력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왜? 그 음전하가 양전보다 더 큰데, 전기량은 더 큰데 더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절대 0이 안 됩니다. 0이 될 수 있는 데는 작은 전하량까지의 위치가 더 가까운 거. 다시 말하면 저 청력보다 인력은 더 멀리 있죠. 큰 놈이. 그래서 맨 왼쪽 바로 요 자리.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X는 X1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계산하라고 그랬죠. R1은 0.02 X햇. 그래서 R-R1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여기 R은 X니까 X-0.02 X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X가 X1보다 더 작으니까 0.02 빼기 X 하면 이게 0보다 크죠.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위에 거 아래 걸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되죠. 이 단위 벡터는 뭘 얘기합니까? 왼쪽을 향하는 거. 그래서 그랬죠. 아까 청력은 왼쪽을 향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Q2의 위치 벡터는 0.03 X햇이니까 아까 한 것처럼 R-R2는 X-0.03 X햇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것도 역시 X가 0.03보다 더 작죠. 그래서 0.03 빼기 X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단위 벡터는 역시 마이너스 X햇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쿨롱 법칙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했더니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건 이 값은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저기에 QI의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는 공통되니까 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햇도 공통되니까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되는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가로안이 0이 돼야지 되니까 이 가로안이 0이 되려면 무엇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0.03 빼기 X의 제곱은 4 곱하기 0.02 빼기 X의 제곱 이거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 풀면 두 가지 풀이가 나오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0.02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나오니까 우리 첫 번째 거 플러스 부호를 할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X는 0.01 미터.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건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X는 0.23 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봤더니 0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밖에 없었냐면 X1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0.02보다 더 작은 것은 0.01m 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어요. 이번에는 전하량이 Q는 5 나노쿨롱으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동일한 점전하 3개가 R1은 AX햇, R2는 AY햇, R3는 A X햇 더하기 Y햇에 놓여 있다. 원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여기서 A는 2.5m다.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정했죠. 그리고 좌표계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내가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미 정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전화량의 전화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장은 어디서 구해요? 원점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우리 이 전기장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 3개를 다 더하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기장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기장의 합이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하나하나 문제에서 뭘 주었습니까? R, 전기장을 구할 때는 R은 0이죠. 그리고 R1은 AX, R2는 AY hat, 그 다음에 R3는 AX hat 더하기 Y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R-R1 이러면 어떻게 돼요? 0 빼기 A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A 이렇게 되죠. 그럼 단위 벡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hat.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R-R2도 여기 마이너스 Y hat 이렇게 되니까 거리는 역시 A고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Y hat.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단위 벡터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단위 벡터는 자 크기가 루트 2 A니까 루트 2 A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2 X hat 더하기 Y hat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쿨롱 법칙에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 A제곱분의 Q는 다 똑같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단위 벡터만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X hat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있는 걸 먼저, 요 노란색을 먼저 계산하면 우리 단위 벡터를 앞으로 뽑아내겠어요. 단위 벡터를 앞으로 뽑아내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더하기 Y 햇이 이게 단위 벡터니까 앞에는 루트 2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 전기장의 3개를 계산할 때는 단위 벡터는 빼고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죠. 루트 2 더하기 1만 요 앞에다가 이제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3개는 자, 이게 방향이니까 전기장의 3개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여기다가 2.5가 거리죠. 2.5m 요거의 제곱 하고서 전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죠. 그리고 여기 루트 2 더하기 1 있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이게 SI 단위계로 계산하면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입니다. 여기다 단위를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얼마예요? 17.4 뉴턴 퍼 쿨롱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전하들이 있을 때 만드는 전기장 계산하는 거 우리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한 다음에 R과 R1, R2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단계만 따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전하들이 모여 있을 때 전기장 구하는 거, 전기장을 먼저 구했으면 우리 전기력 구하라라고 하면 그 전기장에 전하를 갖고 왔을 때 전기력 구할 때는 전기장에다 그 전하만 곱하면 되죠. 전하량만 곱하면 전기력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먼저 했고 또 이제 한 번 더 할 거. 여기서는 연속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이걸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 마칩니다.